최고기온 45도를 휩쓴 괴물 폭염. 강바닥을 드러낸 가뭄.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까지. 2023년의 여름이 심상치 않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앞에서 지구에 나타난 이상기후는 앞으로 다가올 계절의 변화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비가 오게 되면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비가 폭우 형태로 계속 쏟아지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가뭄 현상이 엄청나게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이상기후가 더 큰 기상이변의 전조 증상이라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에 발생한 엘니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상에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는 것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상시에 겪어보지 못했던 특이한 기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의 엘니뇨들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엘니뇨의 양상과 다르게 환경 오염이 더해지면서 세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날씨는 폭우 아니면 가뭄의 양극성 기후로 치닫고 있다. 올여름 우리에게 닥친 엘니뇨란 무엇이며 과연 엘니뇨는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집중 분석해본다. 인류는 대자연 현상으로부터 자신들의 영역과 생명을 지키며 살아간다. 특히 여름이면 무더위와 장마, 태풍에 맞서 이겨내야 하는데 올해 2023년은 기상학자들의 경고로 여름 날씨에 대한 인류의 걱정이 더해지고 있다. 역대급 폭염과 폭우 등 자극적인 단어로 언급되는 요즘의 날씨는 과거와는 다른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여름 기온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예년에 비해 태풍 발생이 잦아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했다. 2020년에는 30일에 가까운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찾아와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의 2배에 이르렀고, 특히 지난 2022년 8월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 서울 동작구에서는 1907년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5년 만에 역대 최고치의 비가 내렸다. 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폭염 사태가 나타나 미국과 캐나다, 모스크바, 인도 등 지구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그에 따른 화재가 빈번했다. 그리고 올해 2023년은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세계 곳곳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난 4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싱가포르,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는 40도를 넘는 이상 고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잘트로보스크의 기온은 지난 6월 2일 37.9도로 역대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고, 최근 중앙아메리카 푸에르토리코에서의 체감 온도는 48.9도에 육박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올해 6월 지구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979년 6월의 최고 기온보다 1도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6월 초순에는 며칠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1.5도 높았는데, 이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해 제시된 목표치인 1.5도에 이미 도달해버린 것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의체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면 폭염이나 가뭄,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가 줄고
작물 수확량 감소 위험이 3분의 1가량이 줄어든다. 또한 해양 생태계의 근간인 산호초의 멸종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 해수면 평균 온도도 전례 없이 빠르게 상승 중인데 지난 4월 2일의 해수면 온도는 21.05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온도를 기록하는 지금까지의 날씨는 2023년 기후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기상학자들은 2023년이 2022년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전망했고 역대 5번째 또는 6번째로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2024년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더 뜨거울 수 있다고까지 얘기한다. 그리고 올 봄부터 시작된 엘니뇨는 지구 평균 기온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해수면 온도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극단적인 날씨는 엘니뇨가 원인이 된 걸까? 엘니뇨는 이상 기후 현상이 아닌 약 1만여 년 전부터 존재하던 자연 현상이다. 엘니뇨는 12월에서 3월 사이에 남아메리카 대륙 페루 연안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난류를 지칭하는 기상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페루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인 1960년대에 들어서 바닷물의 온도가 크게 높아지고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과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되는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통상 이제 저희가 엘니뇨라고 부르고요. 엘니뇨는 주기적으로는 대략 한 3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한번 발생하면 한 1년 정도 지속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기후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기후 현상인 엘니뇨가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인 태평양의 양 끝에는 페루와 인도네시아가 적도 선상에서 마주하고 있다.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무역풍이 발생하게 되는데 동태평양에서는 바닷물이 서쪽으로 밀리면서 심해의 영양 염류가 올라오게 되어 페루 연안에는 풍부한 어장이 형성된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진 인도네시아 인근의 서태평양은 바다 표면 온도 상승으로 저기압이 발생하며 강수량이 많은 환경이 된다. 하지만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미세하게 수온차가 생기는 경우 연쇄 반응으로 태평양 반대쪽의 대기와 수온에도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엘니뇨가 발생하면 온도가 높아진 해수가 태평양의 동쪽 페루 연안으로 흘러 수온이 높은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지며 저기압을 발생시켜 이 지역에 호우를 발생시키고 이어 더불어 플랑크톤과 어획량 감소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서쪽 인도네시아는 수온이 낮아지고 고기압이 발생해 강수량이 줄어들어 가뭄이나 산불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태평양의 대규모 고수온 현상을 엘니뇨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를 들면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하면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페루 이렇게 하면은 아주 건조 지역.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이러니까 감자 같은 걸 주식을 하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엘니뇨가 딱 생기면은 인도네시아 쪽이 저수온이 되고 페루 쪽이 고수온이 되니까 기후가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쪽은 건조한 기후가 돼버리고 페루 쪽은 원래는 건조한 곳인데 그곳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평상시에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그런 기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양과 남반구의 적도 태평양 사이의 기압 진동은 바닷물의 온도 변화와 더불어 대기 순환에도 변화를 일으켜 기후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변화는 다시 대기를 통해 엘니뇨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지만 전 지구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산하
기후예측센터는 지난 6월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하고 현재 엘니뇨 조건이 존재하며 이는 올해부터 내년 겨울까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기상기구는 2020년 9월 발생해 3년 넘게 지속됐던 라니냐가 종료되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엘니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지구 곳곳에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기상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엘니뇨가 나타나면 동태평양 수온은 1에서 3도까지 높아지고 북아메리카나 유럽 등 중위도의 강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가을과 겨울에 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엘니뇨는 현재 지금 발달한 상태고요. 올 봄부터 열대의 동태평양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올해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동태평양의 해수면이 많이 올라가는 동태평양 엘니뇨 형태를 띠고 있고요. 올 여름에 점점 발달하고 있고 앞으로 가을, 겨울에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엘니뇨 반대 현상을 가져오는 라니냐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낮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평소보다 강하게 불어오는 무역풍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라니냐는 동남아시아에 많은 비를 내리고 중남미에는 가뭄이 나타나게 된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이 긴 실에 매달려 있는 추의 진자 운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자의 한쪽 끝이 엘니뇨라면 다른 쪽 끝은 라니냐인 거죠. 이 진자는 줄에 매달려서 움직이지만은 이 열대 태평양에서는 적도 태평양의 에너지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적도 태평양에 들어오면 엘니뇨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충분한 에너지가 적도 태평양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라니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니냐가 심할 경우에는 미국의 극지방 같은 추위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라니냐는 엘니뇨에 비해 축적된 연구 자료가 훨씬 적어서 기상 예측이 힘들고 피해 예상 지역을 잡아내기도 그만큼 어렵다고 한다. 라니냐 시기에는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내려가지만 해수의 내부 온도는 열이 축적이 되면서 엘니뇨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라니냐가 지속되면서 열대 해수 내부의 온도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엘니뇨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라니냐는 올해 엘니뇨가 강해지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는 어떻게 예측될까? 우리나라 여름 날씨는 당연히 지구 온난화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온도는 점점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대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작년에 강남의 홍수 피해처럼 그 홍수 피해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이 엘니뇨 같은 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고온만 많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고온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 반대 현상인 저온도 자주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폭염 일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7월이나 8월 같은 경우에는 폭염 발생 일수가 한 15일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 15일 하던 것들이 엘니뇨로 인해서 20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느끼실 수 있는,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이상기상 현상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엘니뇨의 효과가 너무 적다 혹은 뭐 무시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또한 전문가들은 올여름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의 개수는 예년보다 적겠지만 위력은 더 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풍은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지금의 상황처럼 엘니뇨로 인해 해수 온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바닷물의 증발이 활발해 더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태풍과 같은 큰 기상재해가 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태풍은 뜨거운 해역을 더 오랜 기간에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에 오는 태풍은 평상시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엘니뇨나 라니냐의 발생 자체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지구 환경 문제인 지구온난화는 바다와 대기의 온도를 높이며 엘니뇨, 라니냐 고유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과거에 발생했던 엘니뇨보다 강한 엘니뇨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바닷물은 화석 연료를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생기는 지구 대기의 열 상당 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해양 전역에 걸쳐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강력한 엘니뇨의 등장은 인간이 유발한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고 기후학자들은 말한다. 이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엘니뇨, 라니냐의 중첩된 자연현상이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명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기온이 좀 따뜻한 경향을 보이고요. 그건 과거 사례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구온난화가 지금 계속 가는 추세에 더불어 전 지구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중복된 효과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모두 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근데 이 엘니뇨 라니냐가 기후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은 원래 있던 엘니뇨와 라니냐의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라도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우리가 받는 피해가 좀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100년 동안의 자료에 의하면 가장 무더웠던 한 해로 기록된 2016년은 매우 강한 엘니뇨, 즉 슈퍼 엘니뇨가 나타났다. 적도부근 동태평양 바다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 21도 정점을 찍었고 2014년에서 2016년에 걸친 엘니뇨와 온실가스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것이 원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2023년 봄, 2020년부터 이어진 트리플 딥 라니냐가 3년 만에 끝났다. 라니냐가 끝나고 이어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약 0.2도 상승하는데 해수면 온도도 동시에 오르며 더 많은 물이 증발하게 되고 비구름이 많아지게 된다. 비구름이 많아지면 바다 대신 대기가 태양열을 흡수하면서 폭염, 국지성 폭우처럼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번 엘니뇨는 과거와 다른 양상의 강력한 엘니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올해 엘니뇨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그 발달하는 경향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빨리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 들어서 그 발달되는 강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3년간 라니냐가 지속이 되면서 그 해수 내부에 굉장히 많은 열이 축적이 돼 있다가 지금 그게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엘니뇨가 굉장히 약한 엘니뇨보다는 좀 강한 엘니뇨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0.5도가 아니고 1.5도 이상 높아진 아주 뚜렷한 엘니뇨 현상을 슈퍼 엘니뇨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아라든가 그다음에 호주 기상국 이런 곳에서 얘기하기로는 금년에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로 발달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인 엘니뇨는 인류의 건강,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으로 풍토 전염병을 촉발시키는 기후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팀은 2015년에서 2016년 엘니뇨가 세계적으로 전염병 발병률을 2.5%에서 28%까지 촉진시켰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엘니뇨가 강수량과 지표면 온도, 추목의 성장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질병 전파에 적당한 조건들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남서부 콜로라도와 뉴멕시코에서 패스트와 한타 바이러스, 탄자니아에서 콜레라, 브라질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댕기열이 많이 발생했다. 그중에서 2015년에 패스트 발병률이 가장 높았고 2016년에는 한타 바이러스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
엘니뇨로 인한 날씨 변화는 초목의 성장을 촉진해 한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쥐와 같은 설치류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설치류와 인간의 접촉이 증가하며 오염된 배설물을 통해 치명적인 질병이 전파되었으며 설치류가 확산됨에 따라 패스트를 전파시키는 벼룩들도 늘어났다. 콜레라는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전파되며 중증의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탄자니아의 2000년 이후 콜레라 발병 건수는 2015년과 2016년이 각각 2번째와 3번째로 많았다. 엘니뇨 기간이 늘어난 강수로 인해 하수가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정수되지 않은 식수가 공급된 것인데 단기간에 방역되지 않는 콜레라 발병은 2017년과 2018년까지 이어졌다. 과거 1990년대는 엘니뇨와 질병 발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던 시기다. 엘니뇨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널리 퍼져 유행했기 때문에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 전염병 매개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의 주변에서도 전염병 발생이 증가한다. 이상기후가 지금보다 더욱 잦아질 경우에 감염병의 발생 양상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잘 예측되고 있는 것은 잦은 강수로 인해서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난화가 지속되게 되면 매개체 활동 지역이 변화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매개체 전파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니뇨로 기온이 상승하면 모기 서식지가 늘어나며 기온이 35도씨 이상 올라가면 모기에게 물리는 횟수가 이전보다 3배에서 5배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모기로 인한 전염병이 급증할 수 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키스탄, 아프리카 동부 등에서 엘니뇨 기간에 증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말라리아의 매개체인 모기수는 강수량의 증가나 감소에 영향을 받는데 평소 습한 지역에서 강수량이 감소하면 강물이 말라서 모기가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의 물웅덩이를 남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평상시 건조한 지역에서 강우량이 증가하면 모기가 발생하기 좋은 물웅덩이가 생기게 된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모기의 증식 시기와 증식률도 늘어나는데 콜롬비아에서는 엘니뇨 다음 해에 평년보다 말라리아가 37%나 증가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열대 습윤 지역, 특히 엘니뇨나 라니냐 기간에 호우가 발생하는 지역이 그 위험 지역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약 4억 명의 댕기열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댕기열 발생률이 약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 모델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지구온난화에 의해 기온이 2, 3도 올라가면 댕기열과 같은 모기로 인한 매개체 전염병이 새로운 지역으로 전파하거나 원래 있던 지역에서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에는 댕기열로 인해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다고 밝혀졌는데 원래 댕기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다가 올해 엘니뇨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댕기열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 순모기에 의해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과거 2007년에서 2014년 동안 11개국에서 발생했지만 2015년 이후 53개국으로 발생한 국가가 급격히 많아졌다. 지카 바이러스의 매개체 역시 모기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르면 모기의 서식 고도는 170m 높아지고 북반구의 경우 번식 가능 지역도 북쪽으로 200km나 확대되기 때문에
엘니뇨가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래의 건강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잦은 폭우, 가뭄 등이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히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매개체의 서식처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댕기열 매개체로 알려진 이집트 순모기의 경우 월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온난화로 이집트 순모기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 이 모기가 매개할 수 있는 댕기열 등의 다양한 질병의 유행 지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트치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활순 털진드기의 경우 9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남부 지역에서 서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서쪽으로는 경기도까지 올라온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난화로 남부지방에 주로 서식하던 매개체의 활동 범위가 북상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중첩되면서 극단적인 날씨를 몰고 온 엘니뇨는 기후에 민감한 식량과 원자재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세계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만약 이번 엘니뇨가 매우 강한 형태로 나타날 경우 글로벌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엘니뇨로 인한 기상이변은 주요 곡물 수출국에 큰 타격을 입힌다.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은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인도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미국 북동부의 겨울 날씨는 평년보다 높고 강우량은 적어 가뭄이 발생하며 남서부는 비가 많이 내려 홍수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올해 미국에서 대평원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60년 만에 최악의 밀 흉작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중부에 위치한 캔자스는 미국 내 밀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겨울 밀 재배지의 93%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 올해는 심어놓은 밀 중 수확 가능한 양이 전체 3분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도는 세계 쌀 1위, 밀 2위 생산국으로 엘니뇨 기간은 인도에서 곡물 생산을 위해 가장 많은 강우량을 필요로 하는 장마 기간인 몬순 기간이지만 몬순 기간 중 강우량이 평균 강우량보다 6% 적다는 소식에 쌀값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08년 곡물 위기 이후 쌀 재고량이 가장 적어 앞으로 국제 쌀 가격이 40% 이상 급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면 자국민 식량 확보를 위해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도만 해도 폭염하고 이제 가뭄이 심해지면서 벌써 밀의 수출을 갖다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일어날수록 밀의 아무래도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국 국민들의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니뇨는 곡물 생산뿐 아니라 농산물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다.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자 설탕의 원료인 원당 생산국인 브라질은 엘니뇨로 인한 가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커피와 원당의 생산 지역이 바다와 인접한 동남부 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엘니뇨로 인한 건조한 기후가 파종 시기인 9월에서 12월까지 지속된다면 수확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5월 국제설탕 가격 지수가 작년 12월보다 34.5% 급등했다고 밝혔다. 옥수수와 밀, 콩 등도 6월 중순 이후 10일에서 24%가량 가격이 올랐다. 지난 5월 미국에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가 발생한 데다가 향후 엘니뇨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면 공급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엘니뇨는 곡물과 농산물뿐만 아니라 광물과 원자재 생산 전반에도 차질을 가져온다. 기상이변이
관련국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인데 동남아시아의 천연고무, 인도네시아의 구리와 니켈, 페루의 아연 등의 생산량과 채굴량이 줄어들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생산도 감소한다. 보통 구리는 이제 닥터 카퍼라고 해서 산업의 그런 산업 생산의 이제 전조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은 산업 생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구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은의 가격도 오히려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태양광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또 화력 발전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화석 연료 에너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의 그런 수요와 가격 증가가 아주 강하게 예측이 되고 강한 엘니뇨는 인류의 무역, 물류 비용도 상승시키는데 미주 대륙의 핵심 루트인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의 파나마 운하에서는 엘니뇨가 발생하면 화물 운송량이 줄어든다. 가뭄이 심각해지면 운하 바닥의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과하는 선박에 화물을 덜 싣기 위한 무게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팀은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엘니뇨에 따른 21세기의 100년간의 경제적 손실이 84조 달러, 한화 약 11경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엘니뇨가 더 잦아지고 세력도 강해졌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팀은 1982년부터 1983년 그리고 1997년부터 1998년 슈퍼 엘니뇨 이후 글로벌 경제 활동을 추적했다. 각각 5년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면서 전 세계에 약 5,400조 원 그리고 약 7,500조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엘니뇨가 끝나고 경제가 바로 회복하는 것은 아니며 그 영향이 최대 14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농업이나 광물을 갖다 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서비스라든지 공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자재 직접 생산하고 팔아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산이 굉장히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도국의 일을 벌인 거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벌였는데 그 피해는 개도국이 입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올해 발생한 엘니뇨와 기후변화로 인해 202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4천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발생한 엘니뇨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엘니뇨와 같은 기상이변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비가 많이 내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엘니뇨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진 않지만 식량과 자원 등의 외국 의존율이 높아 엘니뇨로 인한 영향에 취약한 구조이다. 엘니뇨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2002년에서 2003년에도 엘니뇨로 인해 일조량이 감소하며 밀과 옥수수, 대두, 쌀 가격이 크게 뛰었다. 특히 신선채소 물가 상승률은 2002년 4분기 25.2%, 2003년 1분기 43.7%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9년 엘니뇨 때는 동남아시아산 파묘 가격이 57%나 올랐다. 아무래도 폭염과 그런 이제 가뭄이 심해질수록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그런 농산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급자족하는 그런 각종 채소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내의 그런 이제 수자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가뭄이 심해지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 수준이 이제 서민들의 그런 영향에
생활에 이제 직접적인 이제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승과 이제 전력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엘니뇨로 인한 외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 건설업 등의 산업은 생산에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관광, 서비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휴가철 성수기에 폭우가 내리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발표되면서 올여름 냉방비 폭탄을 일으킬 변수로 날씨가 거론되었다. 엘니뇨 현상 등으로 장기간 폭염이 이어질 경우 에어컨 가동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냉방 수요가 이제 급증하게 되면서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반면에 이제 전력의 공급은 상당히 여의치 않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석 연료도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화석 연료를 마음대로 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제한하자는 그런 협약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외에 그런 화석 연료를 갖다 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수력 발전, 수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수력 발전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 외에 기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발전도 상당히 제약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의 공급은 어려운 상황에서 전력의 수요는 이제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의 가격이 이제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상청 기후예측과 조경숙 과장은 엘니뇨 하나만이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 기후로 인해 날씨 예측이 불규칙적인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엘니뇨만의 현상이 아닌 그 이외의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엘니뇨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후 감시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극 해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의 눈덮임 현상들이 몇 개월 후에 우리나라에 원격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나 날씨 예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정보를 챙겨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니뇨로 경제, 금융, 농산물, 무역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함유근 교수팀은 엘니뇨 현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엘니뇨 현상의 발달 여부와 강도를 최장 18개월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모형을 개발했다. 최초 이제 엘니뇨 예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한 2000년 정도 전후가 되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모형이 개발되기 전까지 엘니뇨 예측 성능이 개선되긴 했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엘니뇨 예측 성능의 향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론을 계속 어떻게 보면 답습하다 보니까 예측 성능이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건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방법론이죠. 어떻게 보면 딥러닝은 기존의 방법론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던 그런 기법들이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예측 성능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좀 획기적으로 늘렸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보다 2배 빨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중장기적인 기후 예측에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하여 예측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진을 주고 이 사진 안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알아맞추는 그런 태스크를 하는 아주 대표적인 딥러닝 기법인데요. 이 딥러닝 기법 자체가 어떤 사진을 주고 그 사진에 뭐가 있는지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엘니뇨 예측을 하는데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전지구 해수면 온도의 어떤 정보, 전지구 해수 내부 온도의 어떤 정보를 주고 10개월 뒤 혹은 6개월 뒤에 엘니뇨가 왔는지 라니냐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의 사진을 주고 6개월 이후의 값을 맞추는 그런 태스크를 여러 번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걸 지금은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연구팀은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대기 해양 접합 대순환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중 1861년부터 2005년까지 해수면 온도와 해수 열 용량을
145년 동안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활용했다. 2019년 세계적인 학술 전문지 네이처지에 관련 논문을 발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후속 연구들이 한창인데 엘니뇨 지수뿐 아니라 전 지구의 강수량 및 온도 분포 등 전 지구적 패턴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며 미세먼지를 예측하거나 농작물 수확량을 예측하는 등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만약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발생한다면 기후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며 인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엘니뇨 현상이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했다. 지난 3년간 지속되었던 라니냐 기간 동안 열대지역 수온에 쌓여있던 열에너지가 폭발하게 되면서 엘니뇨보다 더욱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2016년이 온실가스가 꾸준히 대기에 축적된 것을 고려한다면 엘니뇨와 온난화가 결합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상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6년에 일어난 슈퍼 엘니뇨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극심한 고온과 가뭄을 불러일으켰으며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에서는 홍수를 일으켰다. 태풍 세력이 더욱 강해지고 가뭄, 폭염, 홍수, 산불 등 대형 기후재난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된다. 당시 미국 경제전망기관인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슈퍼 엘니뇨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한화 약 13조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역시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2015년에 극심한 가뭄을 겪기도 했다. 슈퍼 엘니뇨가 6월부터 한반도 인근에 태풍을 만들고 태풍이 장마 전선의 형성을 방해하면서 마른 장마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슈퍼 엘니뇨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여름은 과거보다 더 강한 가뭄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엘니뇨의 힘이 더 강해지는 만큼 기상현상도 더욱 극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폭염, 가뭄, 홍수 등 워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탄소공개 프로젝트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 205개의 국내외 사업장이 물 관련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으며 잠재적 재무 손실이 13조 5,9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슈퍼 엘니뇨는 해양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1970년에 전 세계 어획량의 20%가량을 차지했던 페루의 멸치 어획량은 슈퍼 엘니뇨 시기인 1984년에는 2만 3천 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500분의 1 이하로 기록했다. 슈퍼 엘니뇨로 인해 해수 온도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엘니뇨가 다가올 때는 산호초의 백화 현상과 주변 물고기들의 대량 폐사도 관찰되는데 슈퍼 엘니뇨 당시인 2016년에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90% 이상의 산호초에서 백화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기온과 수온, 남극 해빙, 이산화탄소 배출 등 기후 4대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 중이다. 전 세계 곳곳은 올해 역대급 기온 기록을 세우며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캘리포니아대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4 ppm으로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 남극 해빙의 범위는 179만 제곱킬로미터로 1979년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세계 기상기구는 온실가스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지구 기온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지구의 기후는 앞으로 우리 인류가 탄소 중립을 얼마나 빨리 성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탄소 중립이 성공을 하더라도 지구의 온도는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가 탄소 중립을 빨리 하느냐 아니면 이 성공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온도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 지구의 온도의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는 국경을 초월하는 영향이 미치는 기후 현상이므로 국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가 간의 공조와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이전 등을 강화하여 슈퍼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올해 5월 15일부터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 중에 있다. 국민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폭염 기상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이후 자연재난 원인별 인명피해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기상 정보 전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인 페테리 탈라스는 엘니뇨는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와 결합하여 지구 온도를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밀어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은 변화들이 기간을 두고 쌓이고 쌓여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티핑 포인트. 기후 티핑 포인트란 기후 시스템에서 중요한 임계점으로 작은 기후 변화들이 쌓인 티핑 포인트가 지난 이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발생하며 다시 되돌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후변화의 임계점에 도달한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함께 기상재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